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의 해외 살림 투자 참여를 통한 ESG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장인호입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전공이 조리막입니다. 근데 조리막 하면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사양해서 좀 멸종된 학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에 가면 조리막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생태학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숲의 질을 좋게 하는 거. 낮에다가 심으면 조리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훼손된 데다가 하면은 이제 보건생태학이라는 단어를 써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목진흥원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95,000헥타의 산림 사유리, 그러니까 사기업의 조림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업진흥원의 2,000헥타 조림지도 관리해봤습니다. 근데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저희가 열대림에서 가서 거꾸로 꽂아도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꽂든 던져놓든 더 잘 자랍니다. 근데 조림이라는 게 기존 숲이 됐든 나지가 됐든 뭐가 됐든 땅에다가 심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 땅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죠. 그 사람들 아까 LX에서도 팜오일을 했는데 팜오일 심기 전에 누군가 있었고 포스코도 이제 팜오일 하셨는데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를 하면 그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개발할 때 건축할 때 어려운 게 건물을 짓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알박기, 농업에서도 인도네시아도 무조건 나타납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살림에 관해서 논의됐던 거는 언제였을까라고 이제 저도 되돌아 보니까 92년입니다. 리우 선언이라고. 그 이후로 리우 선언 이후로 그 생물 다양성 협약과 지금 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이 생겼고요. 아까 계속 파괴는 되고 있지만 결국 진전은 그렇게 급박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우 협약 이후에 97년에 ARCDM이라고 해서 또 CDM에 조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전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REDD라고 해서 우리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제로 REDD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7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비용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이게 그 ARCDM처럼 프로토콜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시장 기반의 그런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해외 살림 투자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ESG 성과 연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살림 투자의 개요입니다. 이제 해외 살림 투자라 하면 법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외 살림을 개발하는 조림, 유통, 판매를 하는 부대 사업을 의미하고요.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단독으로 하시거나 이제 합작을 하시거나 두 번째로는 기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세 번째로는 개발 자금 융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대부분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 기업이 나가서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에 발표할 이제 한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법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살림기업 진출 현황입니다. 이제 등록은 지금까지 시도했던 기업은 한 100여 개가 있고요. 현재 한 40여 개 기업만 지금 이제 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여 개 기업에 50만 헥타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활동되고 있는 땅은 더 축소가 되고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트남, 솔로몬, 호주, 캄보디아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의 관계인데 이 땅 자체의 조림 면적 자체가 15년부터 지금 2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기업이 하다 보니까 경영의 문제에서 제대로 이제 그 진행하느냐 아니면 매각하느냐의 선택에서 좀 이제 축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그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은 이제 중견기업들이 많이 대기업이랑 중견기업들이 많이 그 반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파묘나무 위주로 조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이 소규모로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많이 급감해서 신규 기업은 약 2.8% 정도의 조림을 하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장기간이고 리스크 높은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산업적인 취약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해외 살림 투자와 ESG 연계 방안입니다. 첫째, 이제 유엔이 나옵니다. 유엔이 이제 PRI라고 해서 책임 투자 원칙을 2006년에 이제 발의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네, 이런 뭐 자료가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살림에 투자하는 것이 ESG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ESG 팩터에 대해서 이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요약하자면 살림 투자 잘하면 ESG 가치 창출 및 가치 창출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많다라고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 책임 투자 원칙에서 인정하는 살림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건데요. 이제 SDG라고 해서 17가지의 이제 그 목표가 있는데요. 이제 3번 뭐 건강과 복지, 깨끗한 물과 위생, 이제 7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그리고 13번 기후 변화 대응, 뭐 15번에 뭐 육상 생태계 뭐 이런 정도도 이제 가능한 그런 기여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 관점에서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이제 MSCI ESG 스코어에 이제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 환경 영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 및 폐기물, 환경적 기회. 그 중에 이제 살림과 관련될 수 있다면 이제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뭐 기후변화 취약성, 천연자원의 생물 다양성 및 토지 이용, 그리고 이제 포장재에서 이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환경적 기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런 핵심 이슈와 살림이 부합될 수 있습니다.